안녕하세요. 여기는 한국 퀼트 페스티벌을 열고 있는 여러 전시 중에 박물관과 벼룩시장이라는 기획 전시가 있는 곳으로서 제가 최은주 선생님 또 김홍주 선생님의 작품을 소개했던 공간입니다. 이 기획 전시를 할 때 기획을 하셨던 오세욱 선생님한테 작품 하나하나의 설명을 들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에 보니 내년에 4월에 이 전시가 낭주로 전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세욱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전시를 기획해 주셔서 퀼터들한테 좋은 작품을 만들고 다시 자기의 시간을 만들어낸 듯해서 참 좋은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그 기획의 취지나 작품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이 전시는 대부분의 작가분들이 집에서 손으로 하는 퀼트 작품들이 전시장이라는 가장 공적인 장소에서 전시되는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전시라는 좀 본질적인 영역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기획하게 된 전시예요. 그래서 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자기의 가장 사적인 것들을 불특정 다수의 관람객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그런 네. 사적인 것들이 공식적인 쪽으로 이제 확장되는 네. 혹은 발달하는 네. 그런 형태의 그 가치의 전환을 작가분들이 좀 경험하실 수 있도록 기획해본 전시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그런 기억과 관련된 수브니어라는 영어 제목을 달았었고요. 아, 수분이에요. 네, 박물관과 벼룩시장이라는 제목은 네. 그런 어떤 물품과 관련된 기억들이 좀 사적이고 자기 개인적인 것들일 때는 벼룩시장으로 가지만, 그런 유물들의 어떤 공적인 혹은 시대적인 사회적인 것들이 더해지면은 박물관으로 간다는 거에서 그 기억들이 그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느낌을 담기 위해서 박물관과 벼룩시장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설명을 들으니 더 이 전시에 작품 하나하나에 의미나 또 부여되는 가치나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특히 퀼트 작가분들이 이제 주된 재료로 사용하시는 원단은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몸하고 가장 밀접한 곳에 이제 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가치라는 혹은 기억이라는 그런 주제들과 가장 맞닿아 있는 그런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전시에 그렇게 자신만의 특별한 추억이 관련된 그런 원단들을 작품에 직접 사용해서 작품의 독창성을 추구하신 작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작품부터 보시면, 네. 이 작가분은 이제 본인이 처음 만들어가지고 닳고 다를 때까지 가지고 다녔던 가방을 해체해가지고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가방의 흔적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가방에 사용했던 이 성당 창문이라는 기법을 이 작품의 메인이 되는 이 중앙부에다가 배치를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작품이 해진 흔적,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 보더 부분을 그 가방을 따로 해체해가지고 패턴을 따로 떠서 여기다가 이렇게 덧붙인 작업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 사용했던 가방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 보시면 그 가방에 달려있던 끈도 이렇게 해체를 해가지고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는 그 성당 창문 기법들을 이용해가지고 가운데 중심을 만들었는데, 여기 가운데 들어가는 오브제들이 본인한테 중요했던 사람들이 선물해준 혹은 그 사람들과 관련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달아서 옷핀 같은 것도 있고, 제가 선물해드렸던 스탬프를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서 붙이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자신의 기억을, 자신만의 기억을 여기다가 표현을 해서 재미있는 작품을 이 만드셨어요. 작품은 오 선생님도 같이 한 기분이 드시겠어요? 네, 어느 네. 정도는 뿌듯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작품은 그런 원단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의 기억 속에 있는 중요한
이제는 가족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반려견. 하지만 이제는 세상을 떠난 그런 반려견들에 대한 추억을 담아서 그런 그리운 마음을 그 녀석들이 이제는 바람을 따라서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드신 작업입니다. 바람개비 풍경을 네, 네. 그래서 패턴이나 네, 퀼트에도 그런 이미지가 있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표현하신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 중에서도 우리한테 제일 특별한 기억은 아마 그냥 평소에 살면서 느끼는 기억들도 있겠지만 여행 가서 느끼는 기억들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게 본인이 즐거웠던 여행에서 남겨진 뭐 지도라든가 또 영수증, 그 어떤 호텔의 명함, 뭐 이런 것들을 스캔을 해서 그 원단들로 재구성을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그 면 분할 자체도 우리가 지도를 접는 그런 면 분할을 참고해서 좀 이렇게 길쭉하고, 지도들이 보통 이렇게 길쭉해가지고 이렇게 펴는 네. 그런 접지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면 분할도 했고, 여기에다가 지도의 느낌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등고선 모양으로 퀼팅을 넣었습니다. 퀼팅 라인을 등고선 라인으로. 네. 역시 기획하신 분 설명을 들으면서 작품을 보니 또 작품의 다른 이면과 더 깊이 있는 작품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네요. 네. 이거는 사실은 제가 좀 던져드렸던 주제였는데요. 네. 워낙에 이제 책과 관련된 작업을 많이 하시는 작가분이신데, 네. 특히 책이라는 거는 아주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억을 기록하는 수단이잖아요. 그런 것들로 해서 책이라는 이미지를 조금 더 패턴화해서 작업을 해주십사 부탁을 해봤는데, 역시나 책과 관련된 재미있는 작업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겁지 않은 책이라는 게 뭐 꼭 그렇게 역사적인 기록만, 공식적인 기록만 있는 게 아니라 사적이고 일기 같은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더군다나 요즘은 프린팅이 대중화돼서 누구나 책을 만들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해서 그리고 조금, 누구나가 작가가 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더 가볍고 좀 경쾌한 느낌으로 책이 탄생했으면 했는데 그런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저도 이 작가님의 그 부가트는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를 나한테 중요한 물건들을 수집하게 되는 계기가 그런 수집물들 때문에 그렇게 수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어떤 예쁜 깡통 같은 게 만약에 생겼을 때 여기다가 뭔가 나한테 중요한 것들을 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분도 이제 그런 깡통 매니아신데, 그렇게 자기한테 중요했던 예쁜 쿠키 깡통에다가 이것저것 모아놨던 것들을 여기 작품에다가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패턴들도 그런 상자를 펼쳐놓은 전개도 모양의 패턴을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패브릭 테일이라고 하는 머신 퀼트 처음에 할 때 이 시접이 말려 들어가지 않게끔 받쳐주는 이런 것들을 또 특이하게 모아두셨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해서 그런 기억들과 본인의 그런 수집병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셨고요. 여기 있는 그런 양파망 같은 것들이, 이런 것도 뭐 지금은 별게 아니지만 이 선생님이 젊으셨을 때는 녹색 양파망이 거의 없어서, 맞아요. 빨간색만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얻다가 이제 잘 두셨다가 이번에 작품을 만드시는데 그게 튀어나오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내가 특이한 것들을 좋아했었구나, 그런 기억들을 되살리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부착을 직접 해주셨습니다. 양파망 네. 잊지 않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누구나 결혼을 할 때, 누구나는 아닌가요? 결혼을 할 때 입게 되는 빨간색 한복 치마를 가지고 작업을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런 부분들이 다 한복 치마 원단입니다. 붉은색이요? 네, 그걸 가지고 이 패턴 하나하나에 본인이 결혼할 때는 이렇게 빨간 치마를 입고 굉장히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직접 경험하게 된 일상은 뭐 남편과 싸우기도 하고 사이가 좋았던 때도 있고 지지고 볶는 그냥 거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날도 있고 뭐 이런 감정들을 표현을 해서, 빨간색이 이제 감정이에요.
빨간색이. 어떤 날은 그냥 뭐 별일 없었고 이런 식으로 별일 없었고 어떤 날은 그냥 시뻘겋고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서 제목도 Vocabulary of the Marriage, 그러니까 뭐 결혼의 어휘, 어휘. 이런 표현을 해서 여러 가지 어휘, 그러니까 일상의 기분들을, 감정을 혹은 그 날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들을 퀼트 패턴에 표현합니다. 천으로 보여지는 네. 보케브러리 네. 되게 인상적이에요. 일기 같다고 해도 되고. 음.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은 어렸을 때 자신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할머니를 추억하면서 만든 건데요. 할머니가 이렇게 속이 비치는 저고리를 많이 입으셨다 그래요. 그 당시로서는 패션 리더셨죠. 할머니가 입으셨던 그런 노방, 그러니까 이거는 딱 그 원단은 아닌데 그런 종류의 노방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 봤을 때 할머니가 그렇게 속이 비치는 옷을 입으셨던 게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비치는 원단이라는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시접이 보이게끔 작품도 했고, 지금 자세히 보시면 그게 비친다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까만색 충전재를 댔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아웃 되는 느낌. 그래서 이런 식의 작업을 선보여 주셨습니다. 한혜수 네. 작가님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결혼과 관련된 주로 이제 선생님들한테 가장 큰 충격적인 일들이 결혼인 여자들한테. 결혼인 모양인데 네. 이것도 이제 결혼을 주제로 한 건데요. 이분은 특히 결혼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셔서 결혼이라는 건 꼭 해야 되고 좋은 거다. 우리가 결혼을 안 하면 인류가 망한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본인이 시어머니 한복, 그 다음에 그 시어머니가 자기가 결혼할 때 해주셨던 한복,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며느리를 맞으면서 해주셨던, 며느리한테 줬던 한복들을 가지고 그 한복들을 또 다 해체해서 이 옷깃을 가지고 웨딩링 패턴을 이용해서 결혼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시어머니가 입으셨던 배자, 그러네요. 그다음에 배사. 이 동점과 이거 네. 뭐라 그러죠? 옷깃이라 그러나요? 깃이요. 네. 한복깃. 깃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웨딩링 패턴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하면서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제도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제목도 Inheritage라는 제목을 다셨습니다. 유혜란 작가님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가는 자기 남편분이 어렸을 때 사용하던 베이비 퀼트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작가분이 하신 게 아니라 작가분 남편의 할머니가 하신 건데 그 정말 옛날에 그분이 하셨던 이 어마어마한 손바느질을 보다가 그거를 바닥에 두고 거기 위에다가 이 크레이지 퀼트 기법으로 여러 가지 이제 원단을 얹고 뭐 레이스도 얹고 패턴도 얹고 그랬는데 이 패턴에 특히 시계 모양이 들어간 패턴을 사용해서 그런 시간의 흐름을 강조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작가분의 남편분이 어렸을 때 싼 오줌 시야도 시야도 있는 거야? 시야도 자세히 보시면 아, 우리 찾으실 한번 수 시야를 있을 것 찾아볼까요? 아, 시야가 어디 있을까요? 이거 눈이 어두운 것도 좋네요. 네. 잘 안 보여서 찾을 수가 없네요. 굳이 찾지 않아도 네. 전체적으로 얼룩얼룩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작가분은 아버님이 남기신 한복을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요. 이게 아버님은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 혼자 남겨졌다는 그런 고독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다 보면 여기 지금 거꾸로 물에 빠져 있잖아요. 네. 이렇게 혼자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부성의 부재가 그냥 자기한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어쩌면 요즘 시대가 누군가가 뭘 가르쳐 줄 만한 시대가 아니라는 느낌을 좀 살려서 조금 더 개인적인 경험을 사회적으로 혹은 좀 더 공식적인 그런 개념으로 확장을 시켜서 이렇게 길을 잃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복지 안에 들어간 그 안감으로 들어가는 그 모시 원단과 뭐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런 식의
길을 잃은 느낌을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길을 잃었다가 이거를 하시면서 작가님은 길을 찾으신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뭐 로스트 앤 파운드 이런 제목을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었는데 네. 그러면 또 너무 분실물 센터 같아서 작가님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선생님은 사실은 요만큼이 옛날에 하셨던 퀼트였어요. 네. 우리가 하다가 만 퀼트들이 너무 많으니까. UFO라 그러더라고요. 네. 언피니시드 오브젝트라 그래서. 아, UFO. 그 네. UFO 이제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 완성도 안 해서 어디 쑤셔박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제 아이디어를 듣고 꺼내서 그렇게 쑤셔박아 놓을 일이 아니라 그때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그때 내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이다. 그런 느낌을 살려서 여기에다가 보더를 대고 장식을 더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옛날 원단들과 또 요즘에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이런 스팽글 같은 네. 그런 오브젝트들이 어우러져서 재미있는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약간은 브링브링해졌네요. 네. 스판클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제목도 그래도 그때는이라는 제목으로 그래도 그때는 이게 최선의 결정이었다라는 주제입니다. 좋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가분은 본인이 뭐 누구 퀼터라면 누구나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 같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사실은 대부분의 퀼터들이 다 좋아하는 로그 캐빈 패턴을 이용해서 이렇게 면 구성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40년 전에 배우셨던 사실은 바늘을 잡게 된 계기가 됐을 것 같은데 자수 이게 백앤모거든요. 네. 백앤모를 여기다가 덧대서 그 작품이 좀 더 구성적으로 좀 더 완벽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 베갯머리를 둥근 모양으로 하는데 김홍주 작가님은 어떻게 사각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퀼트 작품들은 관람객들이 보다 보면은 유난히 이 작품에 무슨 원단을 썼나를 굉장히 유심하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작품들이 무슨 원단이 들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사람한테는 이게 어떤 추억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상상하면서 조금 더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년에 프랑스 난트에서 4월에 열리는 네. 살롱 폴 나무 듀필에 초대돼서 프랑스 따라 할 수가 없네요. 발음이 어려워. 프랑스 관객들에게도 재미있는 관람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아, 그 공간에서 오세욱 선생님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할 듯 싶네요. 제가 하나하나 12작품인가요? 네. 12작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니 선생님의 다음 행보가 정말 퀼터들한테 또 다른 작업에 힘이 될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될 수만 있으면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명 감사히 듣고 이 유튜브가 다른 퀼터나 아니면 바느질에 관심이 있던 모든 이들에게 또 다른 어떤 계기가 마련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제가 안 해도 해주시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오 선생님.